우리 교과서는 제가 학기 초에 교과서 소개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강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서 우리 교과서는 최드 존스의 매크로 이코노믹스고요. 최드 존스의 매크로 이코노믹스 교재를 보시면 3장의 첫 번째 섹션은 주로 산업혁명부터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나타났던 경제 성장을 조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구 사회에서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교적 그 시점에서 1950년, 1920년, 30년 이전에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 사이에 나타났던 경제 성장에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식민지 시대였었고요. 1800년대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180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어떤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냐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데려다가 남미나 혹은 중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일종의 레이버로 사용했던 그런 역사의 기간과도 굉장히 이제 그 시기적으로 접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경제사에서는 이제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 지배를 하고 그 이후에 남미 지역에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플랜테이션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대규모 농장이죠. 대규모 농장이 형성이 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곡물 수요라든가 혹은 뭐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라든가 고무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제 남미 지역이나 이제 북중미 지역에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동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아프리카 식민 지배가 1800년대에서 1900년대에 나타나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도 아프리카 대륙 중심으로 해서 노예 무역이 이렇게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하는 노예 무역이 이게 경제사 과목은 아닌데 여러분 이런 거 정도 대충 뭐 저한테 들어서 알고 계시면 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식민지 역사 혹은 아프리카의 정치 시스템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렇고요. 특히 이제 남미의 정치 경제학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되게 좀 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참 한국 정치가 이렇게 어두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한국 정치가 조금 어두웠던 시절에 많은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남미의 그 해방 운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게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방향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과거에 그런 좀 유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의 어떤 정치 경제 그다음에 남미 정치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알고 있더라도 어 약간 편향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을 좀 보고 많은 연구들을 최근에도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좀 보면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주입하고 싶어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주입시키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서구 사회에서는 1800년대, 1900년대 초 1차,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은가? 그때 사실 그들한테는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 그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이제 이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지속적으로 벌어졌었어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가 이제 비교적 현대 경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미에서의 자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플랜테이션에서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이제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고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아프리카의 주민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쪽 이제 동아시아라든가 한국 관점에서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이 한국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물론 1800년대나 1900년대 초 그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 같은 시기들도 우리 경제사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는 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서론이 좀 장황했는데요. 사실 경제 성장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 성장이나 발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우리는 경제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과에서는 경제사 과목을 따로 개설하지 못해서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해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정리해서 강의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랑 학점 교류를 하는 이제 좋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사를 또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 경제사를 뭐 수강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현상이 지역 또는 이제 국가마다 다른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대표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던 국가들이고요. 뭐 프랑스는 그것보다 조금 뒤처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성장한 국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밸런스를 저는 이제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국가들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구소련 연방이었던 국가들, 뭐 이런 국가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에 있는 과거의 유럽, 스페인과 주로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 여전히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장에서는 로그를 좀 빈번하게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을 소개를 하고 이어서 로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로그의 성질입니다. 자, x와 y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x 곱하기 y고요.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제가 로그라고 얘기하지만 다 자연 로그입니다. 그래서 ln 제가 그냥 실수로 혹시라도 로그라고 쓰더라도 이제 베이스가 2인 자연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라고 쓰더라도 그냥 자연 로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 곱하기 y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덧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실수를 합니다. 자연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 x 로그 y가 되고 덧셈으로 우리가 쪼갤 수 있고, 분수의 경우에는 x와 y 이렇게 분수로 표현했을 경우에 로그를 취하면 이것은 마이너스로 분자 마이너스 로그의 분모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에 x에 x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x의 x승에 로그를 취하면 이 승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로그 x가 됩니다. 당연히 x는 양수여야 되고요. 로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0이 들어가면 정의가 되지 않고요. 혹은 마이너스면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